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손의 위축증, 조카가 앓고 있다는 손의 위축증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의 위축증을 알려면 뇌를 알아야 되는데요. 뇌는 1.4kg밖에 안 돼요. 아주 작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60kg라고 봤을 때 채 2%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게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요, 각듯이 이걸 살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피를 보내주고요, 가장 깨끗한 피를 보내줍니다. 여기에는 무려 1000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 작은 뇌에 1000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그냥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사이를 엮어주는 악교세포가 9,000억 개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놀랐죠. 이 작은 1.4kg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뇌에 1000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가 들어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 사이사이를 또 9,000억 개나 되는 악교세포가 그 사이사이를 메꾸고 있어요. 그것도 놀라운데 우리 몸에서요, 가장 많은 핏줄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뇌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조그만 오류를 보면도요, 우리 몸이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손가락은 조금 하나가 없다거나 좀 잘못 움직여도요, 다시 바로잡으면 돼요. 뇌는 그렇지 않잖아요. 뇌는 조금만 잘못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핏줄이 들어있어 가장 많은 피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깨끗한 피가 흐르고 있고요. 이거 그래야 된다. 왜 그런다고요? 심장에서 나온 피는 허파와 콩팥에서 벌어진 깨끗한 피가 나와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심장이 밀어주는 데다가 또 땅까지 당겨주죠. 제가 이렇게 뛰었을 때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뛴다고 보지만요, 저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김재중이가 땅바닥에서 딱 떨어졌다 다시 달라붙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지구 밖으로 사실은 튕겨져 나가버려야 돼요. 지구가 이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력으로. 그런데 튕겨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 자전에 의한 원심력보다는 지구가 당기는 구심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려갈 때 땅이 당겨주는 힘, 9.8메타바세크의 자승이라는 엄청난 힘으로 메타바세크의 자승이라는 엄청난 힘으로 당겨줍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는 어때요? 올라올 때는 더는 깨끗한 피가 아니네. 우리 몸에 배 쪽이나 되는 세포가 쓰고 나면 찌꺼기를 끌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은 피가 흐름이 좀 더딘 곳이 많아요. 그런데 심장 위쪽은 다르죠. 심장 위쪽은 올라갈 때는 심장이 밀어주고 내려올 때는 땅이 당겨주고, 그래서 심장 위쪽은 심장 아래쪽보다는 피가 깨끗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깨끗한 피가 흐르는 곳이 이 머리예요. 뇌, 우리말로는 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골빈 소리 한다는 말이 이 뇌가 제고시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피를 깨끗하게 해주면 골빈 소리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뇌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에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걸 다시 키워서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는 사진인데 이렇게 우리 머리 위쪽에 이렇게 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쪽은 먹어야 되니까 아래까지 채워버리면 못 먹겠죠. 그걸 다시 키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뇌는 또 큰 뇌와 작은 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뇌를 골이라고 한다겠죠. 큰 골과 작은 골이 있는데 보시면 어때요? 작은 골이 생김새로 보면은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 느낌이죠. 네. 그런데 뇌가 1.4kg밖에 안 되는 작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작은 뇌는 더 작아요.
50g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0.2%밖에 안 돼요. 0.2%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뇌가 우리 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하면서 바르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먹을 때 잘 씹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다 이 작은 0.2%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뇌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깨끗한 피를 흘려보내고요. 또 많은 영양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오장육부나 어떤 장교보다도요, 많은 피와 많은 영양과 많은 산소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 작은 뇌는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고요, 걸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뇌, 우리 몸에서 0.2%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뇌, 뭐 달걀처럼 생겼어요. 달걀보다 조금 작은, 아주 작은 겁니다. 이 작은 뇌가 망가지게 되면은 방금 했던 그런 일을 못하게 돼요. 바로 설 수 없게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킨슨 많이들 보셨죠? 예.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손의 이축증을 뭐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 있어요. 이거는 크지 않은데, 근데 파킨슨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파킨슨이 이제 큰 자연수라고 그러면은 손의 이축증은 홀수나 짝수. 그러니까 넓은 범위 파킨슨 병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파킨슨보다는 좀 고약한 파킨슨. 파킨슨에서도 조금 고약한 파킨슨. 그래서 파킨슨을 앓으면서도요, 꽤 오래 사시는 분들 보셨죠. 이제 손의 이축증은 한 보통 열흘쯤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시질 않아요.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제대로 씹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씹지를 못하니까 이제 병이 더 깊어지면요, 아예 묽은 죽 같은 걸 흘려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손의 이축증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살에 들려서, 다시 말해서 요 숨길로, 밥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밥길로 넘어가야 될 이 죽이 숨길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죽어버리겠죠. 또 이제 맨날 누워있다 보니까 등창이 잘 생기고요. 또 우리 몸의 모든 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오줌도 가만히 있으면 나오나요? 오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와요? 요실금 있는 사람은 나올지 모르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힘을 줘야 되죠. 다시 말해서 근육을 움직여줘야 되죠. 그래서 오줌도 제대로 못 싸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늘 거기가 누눅하고 축축하고 해서, 만일에 거기다가 또 이 오줌길에다, 한자로 이제 요도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줄까지 꼽아서 내보내기도 해요. 그러면은 여차하면 거기가 헐거나, 그렇지, 곰게 되겠죠. 그런 것들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병이 생겨서 3 내지 5년쯤 지나면은 아주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파킨슨 보셨죠? 그런 사람들처럼. 그래도 파킨슨 걸려가지고는요, 밥을 먹지 못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드문데, 이제 손의 이축증에 걸리면 밥을 씹지를 못하니까 당연하게 밥을 먹기 힘들겠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래서 말이 엉물해지고 모든 동작이 꿈뜨게 됩니다. 눈 깜짝인 것까지도요, 나중에는 늦어지거나 또 제대로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와야 되는데, 이런 1월달에 꼭 오겠다는 두 사람이 아마 손의 이축증이 흔하다 드물다고 그랬는데, 두 사람 함께 들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서로 간에 같은 병을 해주는데. 근데 둘 다 안 오고, 파킨슨 병도 또 오겠다고 했는데, 우리 이제 건강보험공단 이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에요. 근데 또 안 와. 이런. 그러면 같은 병이 3명 올 뻔했죠. 또 다음 달에 같이 오면 이제 우리 조카까지 4명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같은 병을 서로 공유하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에 광주에 젊은 청년 둘이 아토피를 왔어요. 아토피가 어른의 아토피하고 아이들의 아토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어른의 아토피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굉장히 낫기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모든 병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초전 박살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병이야말로 정말 초창기, 초기에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럼 얼마든지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달에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참 그나마 정말로 다행이었던 거는 초기에 발견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조카처럼 이렇게 돼서 오면, 저도 사실은 조카를 꼭 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받기는 하지만 부담되죠. 근데 초기는 정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다시 또 깊은 수렁에 빠져서 올라오고 또 안 오고 있네. 너무 아쉽죠. 남들은 이미 늦어가고 후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다시 또 후회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에서는요, 참 안타까운 게 거의 모든 병이 왜 생기는지를 몰라요. 고혈압도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늘어놓고요, 마지막에 가서 원인은 불명하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다쳐서 온다, 올 수 있다, 또 뇌종양 같이 이제 다른 어떤 질병이, 대사성 질병이 있어서 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흔한 것으로는 이 뇌에 나쁜 단백질,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답을 찾았으니까 그 답에 풀어줄 열쇠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쇠를 못 찾아. 왜? 정확하게 늘어놓고 그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 먹거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피가 더러져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뇌가 워낙 하는 일이 쬐까는데 하는 일이 많고 똑똑하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많은 신경도 넣어주고, 또 신경과 신경 사이에 악교세포를 넣어서 이 신경세포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고요, 많은 핏줄을 보내줘서 또 많은 피를 보내고 깨끗한 피를 보내가지고 이 뇌들이요,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이 작동하도록 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뇌는 또 하나의 선물을 줬어요. 사실요, 우리 몸의 장기들은 내 몸에서 생기는 독, 또 밖에서 들어온 독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요. 특히 위는 바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은 것들이. 그런데 뇌는 문을 달아놨어요. 뇌는 문을 달아놨고 이 뇌 속으로 나쁜 물질들이 못 들어오게끔, 내 몸에 만들어진 독이나 밖에서 들어온 독들이나 이런 게 못 들어가게끔 문을 만들어놨어요. 방금 제가 그게 선물이라고 그랬죠. 내 몸에 하늘이 준 선물. 그런데 의사의 치료 측면에서 보면 이게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약물을 넣어가지고, 물론 약물이 넣어서 좋다는 건 아니에요. 만일에 원하는 결과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 문 때문에 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간단하죠. 하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 몸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학에는 여기 아프다 그러면 여기 아프다 그러면 여기 아프다 그러면 여기를 다스려줘요. 근데 자연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어딘가를 봐가지고요, 그 뿌리를 들쳐서 뿌리가 썩었으면 탈탈 털어버리고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두 가운데, 하나 또는 두 가운데 둘이에요. 이 뇌를 망가뜨리는 뿌리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 0.2%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게 조금만 움츠러들어도 우리가 제대로 씹지를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답은 또 쉬울 수도 있겠네. 아주 작으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그 뇌에다 배려를 하면, 조금만 우리 뇌를 쉬어주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모리 미초라는 분의 사례를 통해서요, 조카, 또 지금 우리나라에 모리 미초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소원의 축증, 어설프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김재춘이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모리 미초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었어. 사실은 모리 미초 전기를 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의 강의를 옛날에 이제 참이 배우러 갔을 때 모리 미초에 대한 얘기를 해줘서 지금까지 그걸 그대로 얘기를 했었는데 다르더라고요. 이 모리 미초가 앓고 있는 병이요, 척수 소원의 변성증인데 이게 일본식 표현이더라고요. 척수 소원의 변성증. 손의 아래에서 척수로 이어져요. 그래서 척수와 손해가 변성. 다시 말해서 뒤틀려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의 위축증이라고 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손의 위축증인 줄 알았으면 이 손의 위축증 또는 파킨슨 강의할 때 늘 모리 미초를 말할 건데 그냥 저는요 모리 미초가 희병에만 걸린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모리 미초를 말해오면서 그래서 야 김재준이 너도 반성해. 어제 이제 모리 미초 전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어요. 그래서 모리 미초는 급성이었나 보죠. 손의 위축증이 발견됐을 때 5년도 못 산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손의 위축증은 한 열흘쯤 살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모리 미초가 1962년생이더라고요. 62년. 그러면 김재춘이보다 한 살 더 많은 그러니까 또래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제가 생일이 빠르니까 만일 모리 미초가 생일이 느리면은 만으로 하면 같은 나이가 되기도 하겠죠. 여하튼 1962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5년도 못 산다는 판정을 받고 이제부터만은 이걸 한 겁니다. 뭘 했냐면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먹거리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라고 한 말을 뒤집어 보면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먹거리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고다 박사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참 정말로 위대한 의사입니다. 의사인데도요 현대학으로 사람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왜? 고다 박사님 그분 자신이 아주 심각한 이런 위장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세계 의사협회 회장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몇 해 더 살 수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근데 내 말 들으면은 바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이겨내면 내가 말한 대로 하게 되면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을 따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병을 이겨내고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초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말씀드렸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그 몸으로 5년 살면 뭐해요? 한마디로 남의 짐이 되어버리겠죠. 뭐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즙 한 잔만 하루에 녹즙 한 잔만. 여러분들 자연건강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발효해서 또 우리 안수님이 글씨 잘 쓰라고 그랬는데 제가 효자를 잘 못 써서 발효 효소 30cc에다가 미네랄 식이섬유 차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넣게 해요. 함께. 이게 이제 3번 먹게 되면 30cc면요. 이 반이 당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당은 물보다 무겁습니다. 물보다 같다 하더라도요. 15g이 돼요. 15g 곱하기 3 하면 45g이 됩니다. 곱하기 또 4.1을 하면요. 얼마가 돼요? 180 몇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근데 모리 미초가 먹었던 이 녹즙 한 잔은요.
90kcal입니다. 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 연소내용은 닷새를 하라고 그래요. 왜? 사흘만 하게 되면 내 몸에 망가진 면역 세포들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 근거는 이 과학 실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닷새도 힘들다고 하는데 모리미소는 14회 동안 이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녹즙 한 잔만 먹었기 때문에 힘없어 하고 그냥 방구석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이 우리나라의 전국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대륙 국가입니다. 못 들어있는 거라 정밀주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섬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섬 사이를 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모리미초가 이 병을 이겨낼 때만 해도요, 신간체냐 이런 것도 없었겠죠. 또 배를 타고 다니는데요, 우리나라 섬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섬은 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일본이라는 섬덩어리들이 막아주고 있어요. 일본은 그 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다 마주치면서 배를 타고 다닙니다. 나 봐라. 나 너희들처럼 많이 먹었을 때는 움직이도 못했어. 너희들 많이 먹으면 신난다고 그러지. 나 너희들 밥 한 그릇도 안 되는 녹조 한 잔 먹고 다녀. 나 봐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어요. 저도 그때 한번 만났었는데요. 키가 조그만한데 어찌 그리 당찬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모리뮤초가 이렇게 한 까닭이 있겠죠. 모리뮤초 이렇게 한 까닭은 보다 박사님이 시켜서 그러고요. 보다 박사님이 이렇게 시킨 까닭이 있어요. 창자와 뇌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래요. 창자와 뇌의 어떤 관계. 뇌에서 나온 신경 10개 가운데 9개 남짓이 창자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뇌에서 나온 신경 90% 남짓이 창자하고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자를 다스리게 되면 뇌는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도 간단한 이 열쇠를 찾지 못하고 병원 다니고 한의원 다니고 오늘 또 인터넷 뒤져보니까 한의원에서 침 넣고 이건 자극을 줄 뿐이에요. 결국은 답은 피에 있는데 피를 깨끗하게 한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 뜸 뜨고 침 넣고 물론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그게 들어온 물로 다시 나가게끔 해주는 길잡이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답은 창자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이를 뭐가 잇고 있죠? 창자와 뇌 사이를 뭐가 잇고 있어요? 뭐가 잇고 있어요? 이 뼈 기둥이 잇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나온 신경이요, 이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포함한 조직과 장겨 세포를 지금 이거 하나 부러뜨리면 보일 건데 이제 돈 주고 사니까 부러뜨리기 아깝네요. 이 뼈를 보면요, 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큰 구멍, 여기는 작은 구멍이고요. 여기에 뇌에서 나온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신경 다발들을요, 이제 몸통신경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한자어로는 이게 이제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가 갈라져서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가지가 갈라져서 이걸 가지신경, 한자어로는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걸림돌을 없애줘야 돼. 그래야지만 정보를 전달을 확 하고 고속도로가 뭐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튀르키예 지금 왜 튀르키예로 바뀌었어? 말하기 어렵게. 이 김재춘이가 혓바닥이 짧아가지고 여창은 잘 못해요. 그냥 터키라고 하면은 진지 있을 건데. 그냥 터키라고 놔두지. 터키에 그 지진 보셨죠? 지진이 일어나니까 도로 곳곳이 끊어져서 갈 수가 없잖아요. 끊어지진 않더라도 막 뭐가 떨어져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치워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뭘 바르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뼈 기둥. 뼈기둥. 뼈 기둥. 척추는 한 마디를 말해요. 뼈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한자어로는 척추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뼈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완치기를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저희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열흘도 못 사는 사람이 거뜬하게, 열흘도 못 산다는 사람이 거뜬하게 살아나가고, 들것이 실려왔다는 사람들이 거뜬하게 살아나고 이게 나와요. 삼성의료원이나 경희의료원에서 선동 못 되는 이 뇌종양 말교하는 거 거뜬하게 살아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때는 석 달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석 달 과정. 석 달은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석 달은 내 몸에 피가 새로운 피로 바뀌는데, 피가 새로운 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그때도 5일 수술시겠어요? 아니요.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요즘에는 여드레 동안 하니까 지금 자연건강 기호급이 닷새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열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흘 과정을 할 때는 7일을 했었고요. 왜 그러냐면 회복식을 좀 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열흘 동안 했었습니다. 결국은 뭘 해주고 있어요? 세 달 동안 잡아놓고 뭘 하겠어요? 맨날 가서 걸으면 좋다고 그래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고 해서 맨날 산만 타겠나요? 그것도 아니죠.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드레 동안 할 때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죠. 그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이걸 책에 이렇게 조금씩 알려서 그러면서 했던 그 많은 것들이 뜯어놓고 보면요, 이거예요. 이거 창자와 창자와 뼈 기둥을 되살리는 거. 창자를 깨끗하게, 창자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뼈 기둥을 바르게 하고, 또 뼈 기둥으로 가는 신경의 흐름을 터주고, 이런 것. 이렇게만 한다면은,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병을 몇 가지나 세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이제 세어보세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아토피, 건선,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소뇌 위축증, 파킨슨, 암.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10가지. 하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 다 같은 병이에요.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이걸 모두 따로 놓고 가. 이 모든 병들은 창자와 뼈 기둥이 망가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창자와 뼈 기둥만 다스릴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고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식이요법. 물론 고다 박사님은 이 모리비치오에게 녹즙 한 잔으로 이렇게 14년 동안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기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왔다가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연건강 식이요법을 14년을 하라고 딱 정해줬어요. 겨우 닷새. 아니, 맞아요. 녹즙기를 14년 14년 동안. 딱 지시를.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모리비치오 스스로가 그 병을 이겨냈다는 기쁨. 배고프니까 먹고 죽어버린 게 나아요. 아니면 배고프더라도요, 참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나아요. 부자예요. 네. 근데 모리비치오는 배고픔을 참지 않았어요. 배고프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서 되살아났다는 거. 자기가 일어나지도 못할 그 병에서 일어났다는 거. 자기가 걷지도 못할 병에서 걸었다는 거. 그래도 자기가 먹고 싶은데 또 먹을 수 있는데 참을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배고픔을 몰랐어요. 만일에 고다 박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김재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요, 소뇌 위축증으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는 전혀 달라요. 안 먹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몰입 미초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14년 뒤에는 하루에 한 끼를 먹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 제가 애순 하나니까 이제 몰입 미초는 애순 둘이겠죠. 이제까지 이렇게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건강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건강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래요? 말로는 돈보다 또는 명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죠. 자기들 머리에는 훨씬 다르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일 1식이라는, 들어보셨죠? 1일 1식이라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좋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실제로요, 일본에 1일 1식을 하는, 다시 말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다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아직 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1일 1식, 하루에 한 끼를 하면 모든 병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걸린 사람이 벗어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막는 것은 더없이 좋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이 열려 있어요. 좁은 문을 제가 확 넓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질문이요. 예. 모리미추가 몇 살 때 고다 박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네. 24살 때인 것 같아요. 24살. 나이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왜냐하면 성인이 됐어요. 오늘 갑자기 이제 몰입 미초의 전기를 읽다 보니까 나이는 신경 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언제 걸렸던 24살이었던 것 정상이 같은데. 됐어요? 예? 걷는 거랑 정상이. 그럼 정상이 됐다는 게 아니라니까. 정상이 될 정도가 아니라요. 마음대로 뛰고 날지는 못하지만 김재치는 못하니까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먹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단지 스스로가 이미 이 벼랑 끝에 섰던 사람이 또 벼랑 끝에 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죠. 하나는 간이 배 밖에 튀어나온 사람, 또 하나는 모질이. 근데 몰입 미초는 모질이도 아니고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벼랑 끝에 서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일 1식 중에 어떤 식사를 해야 좋을까요? 1일 1식은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설프게 하는 게 사람 잡는다고요. 제가 전남 영암회를 갔는데 거기에 감을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연의학에서는 생채식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한자를 빼버려도 똑같은 걸로 생각했는가 봐요. 생식. 그래서 닭고기를 생으로 먹더라고요. 이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놈들이 위암이 많을 까닭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생시간. 그렇지. 단백질을 날것으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콩이나 물고기를, 회가 우리말로는 물고기를 그냥 날것으로 먹는 거죠. 콩이나 물고기를 날것으로 먹고 위를 들여다봤더니 위가 빨갛게 돼 있어.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나 좀 살려줘! 그 소리를 듣고 안 먹으면 좋지만 그 소리를 못 듣고요, 꾸역꾸역 먹게 되면 암이라는 걸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일본 놈들은 세계 최장수국가의 하나잖아요. 아니, 암이 많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그건 다음에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네들이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무릎 꿇고 앉는 거. 무릎 꿇고 앉으면 얼마나 좋은지. 예전까지는 자꾸 여러분들 막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거 말씀드렸죠. 따뜻하게 하면 얼마나 우리 몸이 망가지는가. 또 이 반대로 추운 곳에 자면 얼마나 또 우리 몸이 망가지는가. 또 오늘은 양말을 신으면 얼마나 우리 몸이 망가지는가. 또
이 지난번에는 볶음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우리 몸이 망가지는가. 이제는 얼마나 우리 몸이 좋은가를 또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앉으면 얼마나 우리 몸이 좋은가. 아마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릎 꿇고 앉으면 얼마나 그 좋은 3끼 중에 어떤 걸 한식을 먹어야? 이제 2시에서 3시 사이에 예. 먹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적외선이 가장 우리 몸을 많이 쏘여주는 시간입니다. 적외선은 뭐라고 했어요? 적외선은 우리 몸의 파장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이거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또 예. 깊게 들어가면 이거 또 안 보고 다른 데 돌려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보이는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가시광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보이지 않는 빛이 바깥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 외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로 쓰는데 실제로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그러죠. 예. 자외선. 붉은색을 적색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자외선이나 적색은 적외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빛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의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이 보이는 것은 새빠른 거짓말이에요. 붉은 그래서 이것은 빛은 파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총알도 반듯하게 간 것 같죠? 아니, 그래요. 총알도요, 파장을 일으키면서. 화살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눈으로 보면 화살이 바로 팍 가는 것 같죠? 근데 올림픽이나 이런 거 고속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저속 카메라로 보여주면 구글구글 가죠. 대체 저렇게 구글구글 가는 게 어떻게 반역을 향해서 가지 할 만큼 굉장히 구글구글 가잖아요. 아지랭이가. 그렇듯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주 파장이 짧게 나가는 것들은 상대를 죽이죠. 총이나 화살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물도 파장으로 이러는데 물은 상대를 감싸면서 생명을 지켜주고 또 생명을 뭉치게 하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자외선은 보이는 빛보다 짧으니까 어때요? 상대방을 죽여버리거나 상대방을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화학물질을 왜 자외선이 세로토닌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냐면 상대를 변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파장이 너무 길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살갗에서 1mm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최대 50mm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속 깊숙이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병든 세포를 되살리거나 깨워주고 나쁜 세포들, 암세포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외선이 풍부할 때 하루에 한 끼라면 먹는 게 좋아요. 2시에서 3끼 사이. 또 다른 질문? 햇빛을 그 시간에 째라고 좋다고 하거든요. 2시. 예. 햇빛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근데 그건 또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사람 잡는다고요. 예. 이건 햇빛은 2시에서 3시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봄, 가을. 아, 틀리구나. 봄, 겨울, 가을에서 그러는 거지. 여름에 그렇다고는 사람 잡아요. 여름에는 일사병.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죠. 잘못 알았네. 예, 그렇지.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것은 알미라고 해요. 알. 어설프게 하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는 건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해요.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와.